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또 한 번 유럽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은 결국 나토에서 탈퇴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북대서양 동맹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대폭 축소하고 유럽 방위의 상당 부분을 유럽 동맹국들에게 넘길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슈피겔지가 북대서양 동맹 본부에서 열린 미국 국방부 대표 피터 엑세타의 유럽 동료들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을 인용해 보도한 것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워싱턴은 나토의 군사력 모델 참여를 재검토할 계획이며 이미 동맹국들에게 앞으로 발생할 공백을 최대한 빨리 보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단순히 유럽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와 해군도 유럽에서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유럽 국방장관들이 미국 국방장관 피터 헥셋과의 만남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이미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거기서는 독일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 분명히 밝혔고 네덜란드도 유럽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트럼프가 결국 미국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고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가 발트 3국을 방어하기 위해 긴급하게 새로운 군단을 창설하는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펜타곤이 나토 고위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미국의 유럽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미국은 나토 차원에서 전투기 수를 약 3분의 1로 줄이고 전략 폭격기 수도 대폭 감축하며 잠수함 제공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원 분야 참여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구축함,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 그리고 공중급유기 제공도 줄일 계획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미국 측의 신호는 매우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무기와 장비를 대폭 축소하고 단순히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교묘한 수입니다. 이미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수를 7만 6천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트럼프 측은 7만 6천 명 병력은 남기되 군사 장비는 유럽에서 철수시키자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전투기, 급유기, 폭격기, 미사일 시스템, 드론, 그리고 해군 부속 요소들도 포함됩니다. 이와 동시에 워싱턴은 유럽에서 핵 억지력은 유지하겠지만 대륙의 재래식 방어는 유럽 국가들에게 더 많이 넘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피터 엑셋의 부적어는 이러한 입장 변화를 글로벌 정세의 변화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의견에 따르면 유럽 동맹국들은 이미 국방비를 늘렸고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브뤼셀로서는 이런 계획은 뜻밖이었습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감축의 규모는 훨씬 더 컸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미국의 역량은 실제로 빠르게 대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전투기 부족은 부분적으로 F-35 공급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 국방부, 즉 분데스베어는 내년에 처음으로 이런 전투기를 받을 예정이고 폴란드는 이미 처음 세대의 전투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략 폭격기, 즉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에게는 그런 폭격기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항공모함을 대체하는 것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유럽인들이 단기간에 대륙의 거의 모든 재래식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나토 3.0 개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맹 내에서는 이미 이번 사태를 전환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초, 주목하세요. 6월 초까지,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 안에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의 역량을 대체할 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새로운 부담 분담 모델을 7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미 이런 일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지역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을 위한 브리핑은 알렉산더 웰레스 그린이 진행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그는 엘브리지 콜비의 부대표이고 엘브리지 콜비는 피트 헥세스의 정치 문제 담당 부대표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2025년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정보 공유에서 차단하는 것을 로비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2025년에 군사 지원 중단을 로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엘브리지 콜비가 우크라이나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자는 아이디어를 로비해서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엘브리지 콜비가 있었고 유럽인들을 위한 브리핑은 그의 대리인이 진행했습니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미국이 유럽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 제안은 유럽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럽인들은 단순 조정을 기대했지만 미국인들은 정말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전투기 3분의 1 감축, 전략 폭격기 대폭 감축, 현재 유럽에 있는 두 항공모함 철수, 그리고 모든 잠수함 철수까지 포함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정찰 무인기를 완전히 철수하고 공격용 무인기도 감축합니다. 게다가 유럽인들에게는 엄격한 마감 시한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6월 초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사실 7월 7일과 8일에 터키 앙카라에서 연례 나토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나토의 새로운 군사 모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에서 미국은 유럽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7월에 이것을 발표하고 싶어 합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앞서 언급한 거의 모든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말했듯이 F-35는 어떻게든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 비행기를 가져가더라도 독일과 폴란드는 이미 똑같은 비행기를 자신들을 위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 폭격기에 관해서는 들어보세요. 유럽인들에게는 그런 기종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그런 폭격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폭격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자기 폭격기를 가져가 버리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항공모함도 같은 문제입니다. 유럽인들에게 트럼프가 이 부분에서 옳았던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유럽인들은 단순히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급유기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하늘에서 급유하는 비행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중 우위에 초점을 맞춘 나토 전투 개념의 핵심 요소입니다. 웰스그린은 미국은 신속히 행동할 준비가 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유럽인들은 이를 미국이 유럽이 공격받아도 보호하지 않겠다는 간접적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같은 금요일에 열린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과의 회의에서 미국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의 결정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서반구, 그리고 중동에서의 미국의 의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비오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인용하자면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서의 충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두 전선이 어디인가요? 이란, 쿠바인가요?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을 위해 중국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했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미국은 아마도 현 행정부의 구상에 따르면 세 개의 작전 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반구, 바로 쿠바가 있는 곳이고 두 번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국과 대만이 있는 곳이며 세 번째는 중동, 현재 이란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트럼프는 대만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하고 루비오는 두 전선의 군대 배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논리적으로 쿠바와 이란과 봉시 전쟁이란 뜻입니다. 또한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가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셋과의 만남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고백한 점도 중요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펜타곤 수장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유럽 핵심 동맹국이 왔지만 무시당하며 지금 신경 쓸 겨를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유럽인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침공 시 발트해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미군 신속 대응 군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군단의 본부는 독일 민스터시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주요 임무는 신속하게 대규모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것입니다. 최대 6만 명의 병력이 이 부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발트 3국 방어를 위해 창설된 두 번째 나토 군단이지만 발트 3국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첫 번째 군단이 될 것입니다. 현재 나토는 폴란드 슈체친에 본부를 둔 군단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 군단은 폴란드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인들도 이 모든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세요.